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퍼져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가수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대만 또한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에 관심이 많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합니다. 대만의 타이안 뉴스가 자국인을 상대로 가장 싫어하는 국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에 반한 감정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만인과 대화하다 보면 1992년 한국과 대만의 당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과거 한국과 대만은 혈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는데 한국이 갑자기 당규를 통보했고 그 과정이 도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과거 형제의 나라로 불린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의 인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4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정부의 지도자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냉담하던 태도를 바꿔 장제스와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피로 선생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당시 가족을 꾸릴 생활비나 사무실 유지 비용을 모두 국민당의 지원에 의지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독립했고 장제스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을 위해 환송연을 베풀어주기도 했죠. 이후 한국과 대만 모두 공산진영과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내전이 펼쳐졌고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여 국민당은 대만으로 이동하여 중화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당은 대륙의 주인에서 졸지의 외딴 섬나라 처지가 되고 말았고 대륙을 차지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쟁을 겪고 남북이 쪼개지며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야만 했죠. 중화민국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가로 승인하고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냉전 시절에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자 이승만과 장제스는 반공주의 혈맹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경제, 무역 협력관계도 긴밀해졌고 고위층 간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으며 장제스의 장남이 한국을 찾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하여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대만의 외교관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대외 원칙인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기에 베이징은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나라에 대만과 당교할 것을 요구했죠. 당시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 대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국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72년도에 대만과 당교하였고 미국은 79년도에 대만과 당교하여 대만의 외교적 고립은 극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자유중국, 즉 대만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국교를 유지합니다. 이 무렵 대만에 있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 3대 핵심 수교국이었죠.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노태우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종희 교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태우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럽을 다닐 때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소련 상공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알래스카를 경유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2배나 걸리는 걸 보고 결심이 섰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걱정하던 노태우는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북방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임기 시작 5개월 만인 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합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의지가 있음을 천명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 개의치 않고 방문하여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 북방 외교의 목표는 소련, 중국, 동구권과의 수교였고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는 헝가리였습니다. 동구권 가운데 헝가리와 가장 먼저 수교한 배경에는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반기 공작으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상원도 한반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의결할 정도였죠. 이때 헝가리 IOC 위원이었던 팔 슈미트는 서울올림픽을 지지하고
동구권 국가의 한국을 이해시키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노태우는 가장 먼저 헝가리와 수교를 맺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북방 외교가 추진됩니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등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죠.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북방 정책은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1990년 6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90년 12월 13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했는데 노태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나의 소련 방문은 우리 두 나라가 냉전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온 세계에 실증하는 것이다. 이로써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소련을 공식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수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방 정책의 마무리로 중국과의 수교를 남겨놓은 가운데 정주영 회장을 단장으로 한 민간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한중 수교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중국은 북한을, 한국은 대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수교는 곧 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했죠. 이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92년 안에 중국과 북방 정책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과 수교하여 대만을 아시아에서 고립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수교국을 늘려가는 대만의 은탄 외교를 차단하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었죠. 더욱이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중공을 중국으로 중국, 중화민국, 자유중국을 대만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공식 수교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죠. 한국과 중국이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 대만 정부는 공식과 비공식 루트를 총동원하여 중국과의 수교를 문의합니다. 1990년에는 대만 대표단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한중 관계의 미래, 중국과 수교 시 대만과 외교 관계에 관해 물었습니다. 노태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옛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황태자라 불린 박철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당시 한국의 유력 인사치고 대만 정부로부터 국빈으로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대만은 국교 유지에 필사적이었지만 사실 한국과 대만의 단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중 양국의 수교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외교적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몇 차례 비밀리에 협상을 가졌는데 모든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한중 수교 협상을 평양에 끝까지 함구하겠다며 한국 정부 또한 대만의 비밀로 지켜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대만 측은 이미 한중 수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리동우의 대만 총통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륙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늦춰 신중히 추진했으면 한다. 한중 수교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대만 대사관 건물과 부지였습니다. 만약 한중 수교가 이뤄질 경우 국제법에 따라 대사관을 중국 측에 넘겨줘야 했고 중국 또한 수교 조건으로 대사관 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이 대사관은 서울 도심의 알짜배기 땅으로 당시 시가는 무려 3천억이었으며 대만은 수차례 매각과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중 수교에 관한 모든 협상이 끝이 나고 공식 발표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1992년 8월 18일 이상홍 외무부 장관은 진수지 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대만과의 단교가 예정돼 있음을 통보합니다. 보안 유지를 당부했지만 이는 즉각 언론에 누설되었고 대만 내 여론은 격분했습니다. 이때 대만에 유학 중이던 한국의 대학생이 대만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8월 21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만에게 당구 문서를 전달하며 3일 이내에 대사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8월 22일 진수지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 측의 처사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단교를 공식 통보받기 불과 며칠 전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단교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8월 24일 베이징에서 이상호 한국 외무장관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양국이 수교하던 그날 서울 명동의 대만 대사관에는
주한대만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청천백일기 하강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를 단절하는 장례식과도 같은 의식이었죠. 하강식이 끝나자 대만인들은 서로 얼싸안은 채 눈물을 흘렸고 이 장면은 대만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는 새로운 친구를 맞는 대신 옛 친구 대만과는 헤어져야만 했죠. 대만이 한국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전까지의 의호감이 상당히 컸고 정치적 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압박이 거셌다. 대만과의 단교가 도미노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리를 오래 지킨 편이었다. 실제 이미 70년대에 일본과 미국은 대만과 단교했으며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기 몇 달 전에도 도미니카와 파마나 등이 연달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여기에 일제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대만은 일제가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륙인들이 대만에 들어와 내성인을 핍박했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더욱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단교를 먼저 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배신이라고 하기 위해선 양국의 신뢰가 긴밀해야 했지만 사실 대만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1960년대에 월드컵 아시아 예선으로 원정을 간 한국 대표팀이 판정에 항의하자 대만 관중들이 난입해서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0년대에도 대만이 한국을 얼마나 깔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절대 올림픽을 개최하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일본 나고야 올림픽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대만 언론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서울의 뒷골목을 다니며 더러운 도시라는 식으로 한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송을 냅니다. 여기에 서울의 달동네를 보여주며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죠.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반한 감정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대만인들은 과거 한국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대만은 국제적 영향력에서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대만과 한국은 경제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반도체, LCD, 화학,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겹쳤고 한국 기업들은 대만 기업을 압박하면서 대만 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2010년 광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대만의 태권도 대표 양수진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이때 심판이 한국계 필리핀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이 악의적으로 대만을 지게 만들었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선정적으로 이 같은 반한 감정을 부추겼고 선거를 맞이한 정치인들도 한국을 꼭 이기겠다며 선거에 악용했습니다. 이후 양수진 선수가 직접 나서 내 실격은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자제해달라고 인터뷰했으나 이미 달아오른 감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대만 언론은 틈만 나면 한국을 너무 이기고 싶다 같은 문구를 빈번히 사용하며 반한 감정을 북돋았습니다. 정치인들 또한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정주준했습니다. 중국은 건드릴 수 없고 일본과는 친밀하니 한국을 적절한 제물로 생각한 것이었죠. 이처럼 반한 감정은 단교, 열등감, 질투, 언론의 문제, 경제상 경쟁 등 매우 복잡한 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과의 단교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의 의견을 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난들 대만에 대해 미안하고 아픈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반면 중국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